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때는 항상 저희가 A1 커리지 프랩의 원장님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글로벌 리더십 스쿨의 세력가 교장 선생님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뵐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전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또 바쁘셨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학교를 개교했잖아요. 네, 학교가. 네, 벌써 한 2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소식을 들은 네, 지가. 네, 네. 글로벌 리더십 스쿨. 네. 지금 이제 사립학교 시작하시고 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지 그런 이야기 좀 알려주실까요? 부모님들 저보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지 않나요? 공감합니다. AI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조금 접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의 AI는 어떻습니까? 저희 일상에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툴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저는 사실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미래를 예견하는 책들을 읽고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를 시켜줘야겠다 해서 남들보다 좀 발빠르게 움직였었어가지고 팬데믹 이전에 많은 테크놀로지를 수용을 했고 학생들의 교육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준비한 게 훅 다 써먹을 수 있는 만큼 빠르게 변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 지금은 제가 쫓아가기가 바쁜 형편으로 바뀌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사회가 미래에도 과연 적용될까? 우리 아이들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던 끝에 지금 공립학교의 교육으로서는 이것을 맞춰서 교육을 해줄 수는 없겠다라는 네. 결론을 가지고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는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하에 글로벌 리더십 스쿨을 만들게 됐습니다.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사교육도 또 준비하시고. 네, 그런데 이게 사교육으로 똑같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미래형 인재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마 스크래치라는 거를 배우고 많은 코딩들을 배우는데 또 이번 방학 동안에 아마 에덱스나 뭐 이런 MIT나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낸 툴들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할 건데요.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에임해야 되는 그 목표를 해야 되는 골이라고 생각을 해요. 5월 27일자 MIT 신문, 학교 신문을 보니까 학교가 제조 혁신 비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바꿔나갈 거에 제조업까지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에 또 다른 철학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에너지, 의료, 운송, 컴퓨터, 그리고 일반 소비재 이렇게까지 모든 것들에 대한 공급망 시스템을 바꾸고 공공정책 또한 바꿔나가야겠다. 이런 걸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쓰레기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의 비즈니스 발전을 위해서.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후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오염으로 다가오듯이 무엇을 결정을 할 때에 먼 것을 바라보고 인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 라는 거. 지금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뺄 수가 없는 게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저도 하루에 한 4시간 시청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물론 저는 이제 많은 학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지요. 정보 얻기 위해서 그 대학을 다니는 생각으로 많은 정보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AI가 제너레이트를 해주기를 내가 좋아하고 잘 보는 거를 중심으로 올려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극자와 극우로 갈라져서 정치도 편향이 되어 있고 또 사회도 편향이 되어 있고 또 이 재산을 많이 갖고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류 삶을 위해서 더 좋다라는 거를 모르는데 이런 가치를 누가 가르쳐 줄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철학과 윤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국엔 나중에 중요한 인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접근에 의해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그냥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네. 진정으로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를 키우는 게 목표이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누구든 어떤 교육 전문가든 융합형 인간, 그렇죠.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하는데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날마다 아이들하고 호흡하고 수업을 통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학교가 이런 부분을 넣어주지 않는다면 학부모가 어떻게
어떻게 일일이 그런 교육을 아이들에게 전문적으로 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이 부딪히는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교 커리큘럼 자체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교육, 그런 네. 커리큘럼을 실리버스를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하실 수 없는 교육을 집에서 대신 같이 해준다라는 부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 디지털 리터러시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 테크놀로지를 통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고요. 어떤 윤리 의식을 가진 그런 판단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키우는 것도 포함인데요. 한 쉬운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그래요. 저가 읽었던 그 위인 전기 중에 어떤 게 가장 힘든 사람으로서 제가 바라보고 그걸 역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냐라고 저희 아들이 물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생각했을 때 헬런 켈러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니? 그랬더니 엄마는 그 헬런 켈러 책을 읽고 이런 역경을 가진 사람도 이겨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다르대요.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야.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폭넓게 다양하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윤리적인 철학적인 접근을 하는 거에는 대안적인 교육을 학교에서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를 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MIT에서도 명문이잖아요. 넘버 1을 뽑을 수도 있는데 MIT에서 보통 이제 산업계 하면은 보통 하나만 생각해요, 제조. 근데 아까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모든 산업이 융합되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학문도 그렇게 이어져야겠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역사를 가르쳐도 그냥 역사적으로 미국에 이런 연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안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거의 AP US 히스토리 같은 걸 들을 텐데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내 삶에 거기까지 연결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과목, 복잡한 지식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다수의 학생들의 경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역사 경시대회나 혹은 역사 글쓰기 대회나 이런 거하고 접목을 해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시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는 수업을 내용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역사를 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접목시킬 수 있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게끔. 네. 그것이 이제 다른 접근의 융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색다르게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과목으로 저희는 윤리 수업을 꼽았는데요. 4년간의 윤리 수업으로 이제 첫 번째 학년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돌보기예요.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윤리적인 것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진 일기를 쓰거나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자기 자아를 성립하는 것과 관련된 책을, 문학을 같이 읽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결심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9학년 때 하고요. 10학년 때에는 우리 사회와 우리 이웃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커뮤니티와 어떻게 함께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정의는 왜 중요하고 공정성이라는 건 왜 중요하고 인권 개념은 왜 중요한지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것들에서 혼란을 겪고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해가 온전히 우리 시민들에게 오고 있고 그리고 경찰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고 엊그저께 뉴스에서도 뭐 1000명의 사람이 다운타운 창고에 모여갖고 큰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행복한 시민이라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무관한 일이 아닐 때 우린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하버드 교수님의 책 이런 것도 읽고 아주 좋았던 우리 인류의 스승들 뭐 간디, 마틴 루터킹 이런 분들에 대한 인물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저희의 어떤 공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나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학교에서 지도를 해준다는 거. 이게 이제 학년별로 이제 하나씩 올라가고. 네네.
그리고는 이제 11학년쯤 되면은 리더가 무엇인가, 나는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리더로 성장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갈 때에 내가 이미 이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억지로 에세이를 만들어내고 이런 액티비티가 좋다고 해서 왠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서 하고, 이런 거를 좀 방지하고 진짜 대학에서 선호하는 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커리큘럼들로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좀 바꿔보자. 그런 것이 저희 학교의 모토이고,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유텍 에듀케이션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우리 많은 아이들이 수학과 과학과 새로운 테크놀로지 교육을 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이런 IT 교육에 마스터를 가진 선생님들이 포진해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잘 흡수하고 소화하고 핸들해서 이런 것들을 다른 배운 과목들하고 접목을 해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대회도 많이 나가고 학교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대회를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우승자들을 배출을 하고 있고요. 와, 근데 가장 진짜 눈에 띄는 게 윤리 과목을 첫 번째 이제 인성이 먼저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교육받을 때, 저 학교 다닐 때도 윤리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따로 있나요? 이렇게 학교에서 윤리라는 과목은 없고 여기저기 조금씩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시알러지에 들어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듣는 아이가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못 배우고 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글로벌 리더십 스쿨에서는 첫 번째로 인성부터 바로 서게끔 네. 윤리 교육이 있다는 게 너무나 참 좋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때 한 달에 3,000불, 5,000불 버는 학생도 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대해서 빨리 알고 내가 그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후기를 많이 올리면서 회사가 팔아주겠느냐 했을 때 거기 가서 이 리뷰를 보고 클릭을 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커미션이 인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그걸 할 수 있진 않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아이는 이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통찰,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 그 기기와 그런 어떤 사양 이외에도 개념적인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어야 좋은 분석을 해낼 수 있고, 그거를 다 갖춘 아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요. 분석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아주 바탕이 되는 폭넓은 인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성장을 하면서 창의적인 나만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은 네. 막연한 네.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지 모르는 인재상이었다면, 그거를 많은 아이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실제 커리큘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네.